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철거 전 이루어져야 하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여러 절차들에 관하여 정리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절차들로는 협의 절차가 있고 재결 절차가 있으며, 그리고 인도소송, 흔히 명도소송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있어서 인도소송에 관하여서는 이미 정리한 바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은 앞으로 협의 절차와 재결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나갈 텐데요. 이 두 가지 절차 중 협의 절차에 관련된 내용이 재결 절차에 관련된 내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협의 절차 관련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누어 전개할 것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그중 첫 번째 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많은 조합원님들께서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받았고 고시도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주도 어느 정도 되었는데 빨리 철거해야지 뭐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와 철거 사이에는 난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실보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철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도시정비법이고, 이러한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으로서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철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들이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된 절차들이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들은요,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철거라든지 이주에 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 두신다면 이 절차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고시 다음에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주민 이주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손실보상 문제입니다. 그 손실보상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대표적인 분들이 세입자, 영업권자, 현금 청산 대상자 등입니다. 법령에 나오는 순서대로 저는 나열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요, 도시정비법에서는 극히 일부만 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 가운데 있어서 제일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 재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빨리 명도 소송 제기해야지 조합이 뭐 하는 거야? 라고 조합을 질타하기도 합니다만은 조합의 입장에서도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이 절차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불협화음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절차 가운데 있어 먼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협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재결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러한 재결 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처리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 내용은요, 바로 대법원 판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08-91364의 판결에서 판시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공이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 청산 대상자 이렇게 연결되겠죠. 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 바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내놓아라 할 수 없겠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협의 이렇게 연결되겠죠. 또는 수용 절차, 그게 바로 재결 절차와 관련이 있겠죠.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소송, 명도소송도 마음대로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된 법률 규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권리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도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입주한 다음에 이전 고시가 나오거든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그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나 건물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안 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착공, 준공인가, 입주,
다음에 이전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이전 고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합 해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협의 절차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화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 다음에 협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여기에서 실패한다면 재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협의 절차에 관련된 소요 기간 정리한 도표가 아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부 기간은 규정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일부 기간은 예상되는 그런 소요 기간입니다.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칸에는 그 기간이, 두 번째 칸에는 그 법령 규정이, 세 번째 칸에는 그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간을 합하면은 118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118일보다도 더 걸리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법이라는 것은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이게 공식 약칭이죠.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차례 다루어 본 적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 제일 첫 번째 것이 보상계획의 열람 등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서 그 열람 기간이 14일이고요. 그런 다음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이러한 보상협의회는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보상액을 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예,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법인에서는 평가서를 제출해야만 할 텐데 그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러한 평가서가 제출된 다음에는요, 그 내용을 통지 또는 14일 이상의 공고로서 게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14일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서 손실보상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그 협의 기간이 30일 이상입니다. 어때 핵심적인 내용은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협의 기간에 협의가 불성립 시에는 협의 경위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재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예, 협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으로도 만만찮다라는 겁니다. 만만찮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면 조금 속상하는 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협의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관련 내용 두 번째 화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을 정리할 텐데요. 예, 그 첫 번째 화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3조에는 토지 등의 수용이라는 것은 받아 쓰는 겁니다. 가져와 쓰는 거요. 예, 취득에 쓰는 거요. 또는 사용에 관해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보상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의 정식 명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요,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인데요. 바로 도시정비법에 계속해서 토지보상법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3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특정의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재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취득이라는 것은 수용과 관련이 있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요, 이건 내 토지고 내 건축물인데 왜 이것을 가져갑니까? 라고 항의를 해보아야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도시정비법 제65조는 토지보상법의 준용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제1항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아주 미미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토지보상법을 끌어들여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54조입니다. 이 또한 잠시 후에 그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제63조, 제65조, 그리고 시행령 제54조 등입니다.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으로는 말입니다. 물론 73조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 잠시 후에 다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이것은 바로 토지보상법의 조항입니다. 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의제하겠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읽어만 보면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부담스러우면 이런 거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만 알아두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제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또다시 나타나고 있죠.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촉박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은 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1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의 1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일반적으로 이거는 법령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서 넣어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60개월 내지 72개월이 주어집니다. 그럼 5년 내지 6년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1년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항은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전 화면에서 정리하였던 도시정비법 제65조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1항과 제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3항과 제4항은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3항은 영업손실보상과 관련된 규정이고요. 제4항은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손실보상의 대표적인 예 세 가지가 영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보상, 그리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거 도입 부분에서 이미 약속해 두었던 내용 맞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3항 그리고 제4항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정리할 도시정비법 제73조는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3항과 제4항은요.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 두고 제3항부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말입니다. 공남공고1이 2012년 8월 2일 편의상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이후의 인정 시점은 공남공고1로 봅니다. 이게 바로 2012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 전의 인정 시점은 말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제4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 대상자의 인정 시점은요. 그 지급 기준일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남공고1 현재 당해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그 전이라면은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그 대상이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들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다음에 필요한 경우 이 자료 다시 확인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해두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도시정비법 제73조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도시정비법 제73조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제1항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서요? 그렇죠. 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와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는 살을 조금 붙여볼게요. 예,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 전인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자, 즉 협의 대상자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2호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제3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4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도 앞서 다루어 본 바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는 관련 동영상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2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수용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면 말입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 해당될 때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몇 차례 다루었으니까 필요하면 관련 동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고요. 자,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제1항에 따른 협의,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죠. 가 성립되지 아니하면은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제3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즉 60일을 넘겨서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살을 조금 붙여볼게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만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0조 제2항입니다. 어로 정하는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 아래에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두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그 이율이 정하여져 있는데요. 6개월 이내라면 100분의 5,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최대치인 100분의 15로 그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